쓰레기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영주입니다. 아버지 김병조입니다.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하셨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은 수상하신 분들대로 축하드리고 또 아쉽게 수상을 못하신 분들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늘 감사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요즘도 그렇고 매번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볼 때마다 시상대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올라가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는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메달을 받은 분들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쏟고 뭐 4위, 5위 되시는 분들은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이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참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설사 4위, 5위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밝은 모습이어서 참 보기 좋았다. 예년과 다르게 네, 그걸 느꼈어. 그리고 이번에 높이뛰기 한 선수 그 선수가 비록 본인은 4위를 했지만 너무도 만족하고 너무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딱 끝나고 격려하는 것까지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번 올림픽에 또 이런저런 뭐 미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외국의 어떤 선수가 창던지기 선수가 그 자국의 어떤 한 아이가 심장병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자신의 은메달을 경매로 내놨어요. 아, 미담이다. 그랬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랬는데 한 회사에서 그렇다면 그 메달을 저희가 사서 그 친구한테 돈을 주겠다. 약 한 1억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서로 했는데 심지어 그 회사에서 은메달을 돌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즐거움도 선사했던 우리 운동선수들 이번에는 이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번에 또 우리나라가 최초로 여자 선수가 체조 부분에서 물론 메달이 따고 안 따고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최초로 여성 선수가 체조 부분에서 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서정 선수. 그 여서정 선수가 메달을 딸 때 KBS에서 그 여홍철 전 선수가 해설을 했단 말이죠. 나 찡했어.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지 이제 너도 이제 아빠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특집은 대를 이은 스포츠 선수, 스포츠 선수들의 성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홍철 선수와 또 여서정 선수의 함양여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첫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아들이고 저도 이제 애비여서 이제 부자지간입니다만은 대를 이어서 저 올림픽 메달을 받은 스포츠 명문가인데 여씨 가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자간의 영예를 부자간의 기록을 세운 그 아주 아름다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 옛날 속설에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의정 2번 하는 것보다 홍문관 교리 1번 하는 게 낫고 홍문관 교리 3번보다 청백리 1분에 녹선되는 게 영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자간에 청백리를 배출한 집안이 바로 함양여씨예요. 아버지 여자신이라는 분은 스스로 자자에 세로를 신자를 쓰는 분인데 무과의 급제 후에 병조 판서까지 지낸 아주 큰 나라의 공을 세운 양반인데 특히 이 양반이 여러 관직 중에 순천보사 재임 중에 단종이 폐위되지 않았어? 사육신 사건으로 이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단종의 누님이 순천보의 관노로 그리고 이제 역적이 되면 부인이나 뭐 딸이나 아주 천민이 돼버려요. 그리고 관노비가 돼. 그 이제 순천보사로 있을 때 이제 관노로 왔을 때 그분은 공주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노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래서 부불친 빈불소라고 넉넉할 때는 가까이 하다가 어려울 때 멀어지는 게 함부로 대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 정도로 좀 의리가 있으시고
청백리여서 나중에 정장공이라는 이제 치호도 받게 되는 분이 여자신이라는 분이고, 여자신의 아들이 여윤철이라는 분인데, 만윤자에 이제 그 발글철자를 쓰는 여윤철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도 무과에 급제해서 절도사 벼슬을 하시고, 그동안에 높은 벼슬, 절도사면 상당히 높은 벼슬인데도 벼슬을 지내는 동안에도 청렴결백하게 살아서, 이 양반이 세상을 떴을 때 장례 지낼 그 재물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임금이 그 청빈함에 가상하다는 말씀과 함께 쌀과 보리, 그 면포를 하사했을 정도로 청백리인데, 여윤철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양반의 따님이 우리 직방제 할아버지 큰어머님이셔. 그래서 우리 집안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 양반도 청백리야. 그래서 아버님도 청백리, 아드님도 청백리여서 참 아까 여홍철 여서정 부녀간에 전배들을 세운 기록을 세웠다 이러는데, 이 양반도 부자간에 청백리 기록을 세운 그런 함양 여씨는 원래 이제 시조가 여어매라는 분인데, 어자가 막을 어자에 매화매자를 쓰는 여어매라는 분인데, 원래 여씨의 이 시조는 강태공이셔. 강태공이 원래 여상이라는 분이잖아. 강태공이라는 분이 그야말로 주나라 건국의 일등공신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강태공. 태공 선생이 말한 유명한 말씀이 있지. 견선여가라고 문학여롱하라. 좋은 것을 보았거든 목마른 사람처럼 달려가고, 나쁜 얘기를 들었거든 귀목은 채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남긴 강태공이라는 분이고, 강태공의 먼 후손인 여어매라는 분이 당나라 때 한림학사였는데, 황소해난, 최천 선생이 황소해난의 경문을 통해서 그 놀래게 했다고 하는 그 황소해난을 피해서 동네, 이제 동쪽으로 오면서 여씨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 여자는 여씨를 쓰는 성씨가 그 몇 성씨가 있는데, 나여자 여씨가 있고, 이 함양 여씨는 범여자, 법률할 때, 율려 할 때 이제 그 여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어매 선생의 후손 중에는 여칭이라고, 이제 시호가 정평공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은 고려 말에 과거에 급제를 해서 조선조 초기에 관찰사도 하고 판서를 하신 분인데, 그 이성계가 함흥으로 그 함흥차사이 있지. 왕자의 난으로 아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고 함흥으로 갔을 때 배종한 함께 가신 분이고, 또 이 양반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남기셨냐면, 그 명나라에 이 조선왕조 족보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성계가 바로 이인임의 아들이다. 네, 그것 때문에 선조 때까지 그 계속 잘못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데도 안 고쳐줘. 약점을 잡아놓고 딴 걸 요구하려고, 이 족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제 그러한 공으로 정평공의 시호를 받은 여칭, 불을 칭자 여칭이라는 분이 계시고, 뭐니 해도 함양 여씨를 가장 빛내게 한 분은 여성제라는 분인데, 그 생원 진사에 장원을 하고 또 문과에 장원을 해서 특히 현종 세상을 떴을 때 국상이래요. 임금이 세상을 뜨면 국상이라고 하는데, 국상을 잘 치렀다. 그래 이제 담당 관료로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판서도 되고 나중에 이제 영의정까지 이제 오르게 되는 분인데, 이 양반은 동서분당으로 노론과 소론이 갈리게 되잖아. 노론은 바로 이제 우암송시열, 이제 소론은 윤증을 비롯한 이제 그 집안이 소론인데, 소론의 영수였어. 그래가지고 당시 남인들이 이율곡 선생하고 율곡 이 선생하고 우계 성원 선생, 그 문묘에 배양된 분 아니야, 그지? 그 이 두 분이 문묘에 잘못 배양됐다, 출척해야 된다, 빼내야 된다, 이럴 때 아주 강하게 반대 상소를 올려서 지키고, 근데 그 강하게 상소를 한 이유가 문묘에 배양될 때 인양반이 담당 관료로서 추청을 했던 담당자였어. 그래서 자기가 담당했던 일이 시비가 생겨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선 사람이에요. 아주 의리가 있는 그 여성제라는 분, 참 출태가 분명한, 진퇴가 분명한 분이 여성제 선생이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한말의 여규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은 과거에 급제해서 승지, 이제 승지라는 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승지라고 해. 이런 기회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 승지를 지내고 이제 한일 합방이 되지 않아서 1910년에 이제 그 뒤로는 경성 제1고보에 한문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를 했고 특히 국문학사에 아주 특이한 기록을 세운 분인데 원래 판소리는 판소리잖아 춘향가가 네. 이게 극이 아니고 그 모노드라마잖아요. 혼자 다 하잖아 이게. 그렇죠. 근데 춘향가를 춘향전으로 드라마화하신 분이 그 춘향가를 춘향전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여규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고 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몽양 여운형 선생 독립운동가이시고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해서 임정의원도 지내시고 또 건준을 결성하셨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하신 몽양 여운형 선생 이분이 함양여실을 빛낸 그 이외에도 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현대인물로 보면 그 돌아가셨죠. 우리 여운계 선생님. 네, 여운계 선생님. 우리 선배님이셔서 나를 참 이뻐하셨는데 참 겸손하시고 고려대학교 출신. 맞아요. 그리고 남자 배우 중에 아역 배우 출신인데 아역 배우 출신인데 잘 컸다고 소문난 여진구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래 아역 배우들이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정변과 역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변은 어렸을 때 예뻤는데 정변은 그대로 잘 이렇게 괜찮아졌다 예뻐졌다 이게 정변이고 옛날에 예뻤는데 이상해졌어. 그 나홀로 집에 맥컬리 걸킨 같은 경우를 이제 역변이라고 해요. 근데 그 여진구라는 친구는 이제 정변했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네. 굵어. 네. 연기 선이 굵은 배우야. 네. 오늘 또 명심보감 그 여홍철 선수와 여서정 선수의 함양여시 편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대를 이은 스포츠 가족을 소개해드리고. 그 대를 이은 청백리 집안이 바로 함양여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명심보감 치정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당관지법이 유유삼사하니 왈청, 왈신, 왈근인이라 라고 하는 규절인데 당관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리된 자로 지켜야 할 법도가 오직 세 가지 있을 뿐이니 당관지법이 유유삼사라 오직 유자 있을 유자 석삼자 일사서 세 가지 있을 뿐인데 그것이 뭐냐 왈청 청렴결백 그리고 왈신 신중함 여기서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행을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리라고 하는 건 지도자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결백함과 신중함. 그러니까 언행을 신중히 하고 판단을 신중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근이라고 하는 거 부지런할 건자인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주어진 일 외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승진이라든지 인간관계에 신경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결백. 청렴결백이야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렴결백함과 언행의 신중함과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제 관료된 자, 지도자로서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이 청렴결백이다. 그랬기 때문에 영의정 2번 하는 것보다 홍문관 교리 1번 하는 게 낫고 홍문관 교리 3번 하는 것보다 청백리에 1번 녹선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청렴결백함이야말로 관료된 자,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덕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구절이네요. 많은 구절인데 차마 여기서 할 수는 없고 그 할 수는 없고 속에 모든 뜻이 있단 말이에요. 네, 참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대를 이은 스포츠 스타, 스포츠 선수 여홍철 선수와 여서정 선수의 함양 열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얼마 전에 그 올림픽 때 또 활약했던 우리 야구 선수가 있죠. 그 이정우 선수. 이정우 선수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유, 그 아버지 그 이정범 씨 얼마나 고맙다. 그러니까요. 바람 가족, 바람의 아들과 바람의 손자. 이정범 선수와 이정우 선수의 성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록.